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2024년 만화클래식 신년회는 지나갔고요. 그리고 이번 순서는 뭐냐면 이제 2월 9일이 되면은 2월 9일 목요일부터 4일간 설 연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설 연휴 동안에 이제 저희 패널 분들이 추천하는 정주행 콘텐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추천을 하는 그런 코너를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전우님한테 가 있는 저 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안 좋아요? 아까 뽑은 컵이죠. 우리가 아까 그 가차로 뽑아온 선물을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약간 뒤끝이 장렬하려고 그러네요. 제가 왜 거기서 볼을 냈을까. 재밌게 쉬면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오늘 이거 아마 6명 다 얘기하면 좀 길 것 같아서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건데 다빈님 먼저 우리가 어쨌든 네.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설 연휴에 이거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할 만한 추천 많아도 괜찮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설 연휴는 아니고 연초 겨울쯤에 보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네. 뭐냐면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검색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작 미우라 시온 소설이 원작인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저희한테는 이걸 딱 검색해 보시면은 이 애니메이션 하이큐랑 되게 그림체가 닮았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은 제작사에서 만들었고 하이큐가 애니메이션이 나온 다음에 만들어진 거라 가지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 달리기 하는 그거 아니에요? 달리기 하는 거예요. 오. 이게 이제 스포츠 애니메이션인데 일본에는 1월 1일 되면 뭐 하냐면 하코네 역전 달리기라고 이제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 하코네 역전에 참여하는 이제 예선을 미리 했겠죠. 그 예선에 올라간 학교의 팀들이 달려요. 그 마라톤을 하는 건데 릴레이 마라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출발점 어디로 해서 끝날 때까지 딱 그거를 달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재미있던 게 저희는 보통 스포츠물을 팀 스포츠, 고교 팀 스포츠물을 많이 보는데 이거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 대학생들이 만든 동아리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스포츠를 해야 되는데 누구는 취업 준비해야 되고 누구는 시험 쳐야 되고 누구는 이제 졸업해서 이제 취직 확정됐고 놀고 싶은데 어떤 선배 하나가 와서 아니야 우리는 하코네 역전 달리기를 해야 돼 불러와가지고 이게 최소 인원이 있거든요. 릴레이 달리기다 보니까 인원을 모아야 되는데 이 선배 혼자서 너무 달리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애들을 막 이상한 걸 다 꼬셔와요. 역전 달리기 관심이 없었던 애들을 다 꼬셔오고 딱 한 명만 되게 유망주였는데 그만둔 친구를 데려와서 이제 원래 했던 사람 그렇게 2명 있고 나머지는 하코네 역전이 이제 뭔지만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예선 통과부터 시작해서 역전 달리기 본선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달리는 내용까지를 담은 내용인데 일단은 그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여름에 막 시작해서 역전 달리기는 1월 1일에 하니까 겨울이겠죠. 그 시간 흐름을 체감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연초 느낌이 마지막 에피소드들에서 되게 강하게 나다 보니까 저는 좀 연초에 자주 보는 편인데 이게 되게 대학생들 얘기다 보니까 각자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랑 되게 다른 방향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 달리기 애니메이션이.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역전 달리기를 이제 향해서 달려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되게 이 캐릭터들이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걸 지금 하는 게 맞나? 그게 근데 본인의 해야 되는 일하고 겹쳐져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할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어서 연초에 보면 약간 목표 설정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시면 약간 에너지 좀 얻을 수 있고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고 신선한 스포츠물을 즐기기에도 좋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 달리기 내용이다 보니까 달리기의 리듬이 애니메이션으로 훅 들어와가지고 되게 템포가 재밌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되게 이상한 포즈로 달려. 네, 되게 이상한 포즈로 달리고 중간에 약간 잘 달리는 애 나오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네, 약간 뒤에서 우주 세계를 달리고 있는 듯한 연출도 뒤에 나와요. 바람 뿅 나오면서 달려가고 재밌어요. 네, 그래서 달리기의 리듬, 이 애니메이션하고 어떻게 결합하는가
를 생각하면서 봐도 좀 좋은 애니메이션이라서 저는 늘 보거든요. 연말 아니면 연초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약간 나 2024년이 됐는데 뭘 하지? 올해는 뭘 좀 해볼까? 아직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애니메이션을 좀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보시는 게 어떠한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원래 연초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1월 1일 됐을 때 이제 새해 계획 세워볼까 이러다가 며칠 후룩 지나고 나면 이제 변명하잖아요. 2월 9일 설날 오면 새해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하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 시즌이 몇 개나 있어요? 하나요? 한 시즌이 다고 근데 2쿨이라서 23화까지 있어요. 23화까지? 저는 그 달리는 장면이 좀 웃기게 묘사돼 있어가지고 조금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이렇게 몰랐는데 24화면은 딱 집에서 혼자 있으신 분들은 보기 괜찮겠다. 설에 보기 딱 좋은 정도의 길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달리기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막 그 소개해 주신 동안 막 찾아봤는데 네.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진짜 재밌어요. 되게 흥미로워요. 제가 이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제 동생이 만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걔는 스포츠물만 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와서 자기가 이걸 또 다 봤다. 자기한테 빨리 내가 안 본 스포츠물을 알려줘라. 자기한테. 그렇게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추천해줬어요. 걔한테 보라고. 하니까 한 몇 시간 뒤에 울면서 TV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이러면서. 영화도 있네? 영화는 저 몰랐는데 소설이 원작이라서 미디어 믹스를 꽤 했을 수 있을 것 원작이에요? 같아요. 네. 소설도 저희 나라에 나와 있어요. 영화는 2009년이니까 되게 이게 원작이 오래 전에 있었나 보다. 되게 막 영상도 찾아보는데 되게 재밌어 보인다. 괜찮아요. 원작은 2006년이라고 하네요. 맞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확실히 그 뛰는 포즈가 이상하긴 하네. 이상해요. 재밌게 떠요. 근데 보니까 이상하게 우르르 지나가더니 주인공은 되게 정상으로 뛰고 있어. 잘하니까. 잘하니까. 그래서 물론 다 잘하는 건데 되게 재밌네. 왜냐면 이게 작화가 말이 안 돼요. 너무 힘들거든요. 달리기가 맞아. 달리기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 마음 먹는 것만으로 대단한 건데. 그리고 원래 사람 달리는 포즈 다 다르잖아. 네. 실제로 애니메이션 극장판이나 TV판에서도 이제 별거 아닌데 공들여서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사람 둘이서 대화하는데 아니면 혼자 막 독백하고 있는데 뒤에 사람 지나갈 때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미쳐버리거든. 자, 그 애니메이터들이 진짜 그래요. 그 서플먼트나 다큐멘터리 보면은 작가들이 따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주인공은 보통 오히려 의외로 안 움직이거든. 맞아. 근데 예를 들면은 공학기동대 이노센스에서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범죄 현장에서 그 바트랑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시장통? 아니야, 시장통 말고 시장통도 시장통인데 거대한 저택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제 세 명이서 이제 그냥 거의 안 움직여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과학수사대? 과학수사대의 대장이랑 거기에 쫄따구들이 한 5명이 들어와.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난리 났네? 이러고 있어. 근데 뒤에 5명이 지나가는데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것 때문에 자기 몸살 걸렸다고. 사람들은 모르고 보는 사람은 모르는데 진짜 쓰잘데기 없는 장면이거든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지나가. 네, 애니메이션이 그런 면 진짜 힘든 게 많은데 이 영상 보니까 그것만으로 약간 볼 가치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거 흥미가 생겼어. 이번 설날에 한번 봐보고 싶다 제대로. 아니 이거 걷는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자꾸 생각나가지고. 네.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이게 왜냐면 리듬이 이게 위아래로 뛰는 거를 중심으로 하면서 엑스트라들을 움직이게 하고 주인공은 팔다리까지 다 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상상 초월할 만큼 많이 뛰어요. 그냥 매화 뛰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제작비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작품 전 일단은 이거 보겠다. 일단은 다른 분들이 어떤 걸 가져가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애니메이션을 추천하신 겁니다. 전우님, 이제 전우님도 하나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추천해야 될까요? 네? 근데 저는 이것저것 엄청 많이 꼽았거든요. 작년에 제가 뭐 재밌게 봤던 것들도 있고 재밌게 했던 것들도 있고. 근데 너무 긴 건 안 돼. 치아로 이런 거 안 돼. 왜 굳이 예시를 50권짜리 이런 거 안 돼. 아니 설 연휴 때 긴 걸 봐야지.
맞죠? 50권을 어떻게 다 봐요? 악하기 4일 어떨까요? 동안. 악하기. 악하기 그 후쿠모토 노부유키의 그러니까 카이지 작가. 네. 아, 그 재밌지. 근데 사실 저도 못 보고 있긴 해요. 마작을 배워야지 돼서. 저희가 저번에 메달리스트 녹음한 날 저랑 음. 전우님이 둘을 밥 먹으면서 악하기 얘기를 좀 했는데 보신다길래 저는 악하기를 마작을 몰라서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작 좀 어떻게 보시면서 습득이 되시냐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생각해보니까 망가다 코너를 하는데 셋 다 마작을 못하는 거 좀 이상하다. 마작을 우리 배워볼까? 저는 전우님 지금 배우실 거라고 배울 그랬어요. 그것도 깔았어요. 자콘이라고 게임도 깔고 그 마작 룰도 계속 보고 네. 있고 참새작이라고 보드 게임 마작 미니 버전이 있는데 그것도 사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럼 하려고. 청취자분들한테 본 작품 중에서 난 이거 좋았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마음으로는 완결이 작년에 났던 네. 히나마츠리라는 코미디 만화가 있는데 네. 제가 되게 좋아하던 오랫동안 좋아했던 만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완결이 됐어요. 그래서 완결까지 딱 달릴 수 있는 그런 만화인데 제가 좋아하는 만화라서 18권인가? 19권인가? 네.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코미디 만화고 웃긴 만화라고. 전우님이 추천해서 저도 집에 사놨어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표지 보면 알거든. 근데 이제 그 추천해 주셔서 제가 검색을 보통 거의 항상 검색을 해요. 추천해 주시면 네. 딱 표지 보자마자 바로 구매. 미리 와서. 너무 이상해요 표지. 왜 어떤 점이? 아니 너무 수상해 애들이. 표지만 봐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다 하고 바로 구매했죠. 표정이나 이런 게 좀 그렇긴 하네. 표지 얘기 나서 얘기하자면 1권 표지가 어떠냐면은 어떤 여고생 같은 보이는 애가 젓가락을 들고 왼쪽 손에는 밥그릇 한 공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어떤 남자는 야쿠자 같은데 총이랑 칼을 들고 있어. 그리고 둘이서 카메라를 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지. 이미 이상하잖아. 요리 만화인가?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 제가 기억나는 내용대로 제 주관적인 기억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야쿠자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야쿠자 남자 주인공은 싸움을 전혀 못해요. 근데 이제 머리는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걸로 거의 이제 부두모까지 성장을 한 상태에서 엄청 이제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고층 빌라에 혼자서 살고 있던 고층 빌라에 뭔가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무슨 구슬 같은 게 딱 떨어지더니 그 안에서 여자애가 나온 거예요. 터미네이터처럼 어딘가에서 손송돼가지고 네. 여자애가 나와서 네. 근데 이제 그 여자애랑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 소개는 잘 못하시는 걸로. 사실 제가 너무 지금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긴 했나 봐요. 네. 괜찮죠. 요새 좀 바쁘시다고 듣긴 했어요. 그냥 저는 리스트를 뽑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이게 좋았다 저게 좋았다라고 그냥 생각을 많이 했지 뭐 하나 추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몇 개 더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지금 히나마츠리 1편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되게 내용이 야쿠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꼬마애가 TV 보면서 왔어 이러고 있고 야쿠자가 젠장 너 아직도 있었냐 이러고 있는 딱 그 내용인 것 같네요. 네. 보시면은 아마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웃기게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구슬이 아니고 약간 본데기처럼 떨어졌네. 이렇게 떨어졌어요. 다 이게 재밌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썰렁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일본 개그 네 그런 느낌의 개그 캐릭터들이 되게 웃기고 그래서 저는 보다가 하차했어요. 왜? 안 맞았어요? 잘? 맞아. 저랑 네. 좀 개그 코드 안 개그 코드 안 맞잖아요. 개그 코드 안 맞잖아. 재밌을 것 같은데 되게. 그것도 유명하죠. 두 분 개그 코드 안 맞는. 네. 저희 셋이 다 안 맞아요. 셋 다 잘 안 맞는. 그래서 너무 재밌어.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재미나게 본 그래픽 노블이 있거든요. 최고의 그래픽 노블이라고 제가 뽑은 게 연기 수업이었어요. 이거를 사브리나 작가. 네. 생각보다 저는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작품이라서 그건 거죠. 이제 멘부커 후보 되면서 사브리나가 만화가 멘부커상 후보야? 하고 사브리나 사는 거지. 그리고 뭐야 이 만화 왜 이렇게 재미없어? 그리고 나서 연기 수업이 나왔다고 안 사. 약간 이런 패턴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완벽하게 저도 그대로였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사브리나도 재밌게 봤지만 우리 사브리나도 했잖아요. 사브리나가 사실은
되게 이렇게 진지하고 무거우니까 또 그 와중에 예, 아마 그래서 연기 수업도 아마 손이 잘 안 가지 않았을까. 예, 사실 저는 근데 연기 수업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스릴러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사브리나도 약간 그런 분위기거든. 그 닉 드르나소 작품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구석이 있어. 설명을 많이 안 해주니까 이거 뭐지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그 이번에 망가다이 소개한 거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어도 이 만화가 뭔가 있다. 뭔가 좀 계속 이렇게 봐야지 되는. 발견해야 되는. 네, 뭔가 좀 생각해볼 만한. 그래서 닉 드르나소의 연기 수업도 괜찮다. 네, 그래픽 노블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 되게 좋은 추천이네요. 한번 그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픽 노블로? 아, 저희가요. 네. 미약탐구에서. 그 둘이서도 하시고, 네, 미약탐구에서도 하시고. 되고. 어쨌든 한번 소개해 주세요. 사람들이 네,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수렴하겠습니다. 갑자기 강요를 막.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 네. 저는 좀 엄청 오래된 거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 뭐냐면 작품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산조 리쿠 원작의 이나라 코지 작가가 그렸던 드래곤 퀘스트 다이의 대모험이란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들고 왔냐면 고전을 들고 진짜 고전인데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너무 선명해. 그러니까 요즘은 되게 영웅서사에서 스토리가 이제 많이 변주를 하잖아요. 말은 변주를 하다 보니까 계속 변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머리 아파 이런 지점이 있는데 이 드래곤 퀘스트라는 작품은 딱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선명해. 얘가 뭐가 되겠구나. 얘가 뭘 하겠구나. 이게 아무렇게 그리고 그 귀여운 캐릭터들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있으니까 되게 머리가 산뜻해지고 정리되고 깨끗한 깔끔해지는 느낌 받으면서 순수했던 영웅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과거에 어릴 때 이 작품 볼 때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최근에 그 일단 책으로 말씀드리면 리디북스의 신장 체록판이라고 해서 1권에서 25권까지 나와 있고 이게 왓챠랑 아마 거기 라프텔. 죄송합니다. 라프텔 제가 안 써서 라프텔의 애니로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거를 왜 다시 보게 됐냐면 이제 다빈님이랑 뭔가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헌터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감히. 그래서 내가 안 봤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안 봤는데 안 봤을 수도 있죠. 다음 시간까지 애니 보고 올게 이러고 이제 헌터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PPT에 헌터 띄워놓고 나 봤는데 너희는 어떻게 봤니 이런 얘기를 하려고 PPT를 만들고 있는데 다빈님이 옆에서 헌터 진짜 좋아하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무슨 토론을 했냐면 뭘 했죠 저희가? 약간 사이드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둘 다 서로 한 걸 지어낸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아니야. 들으면 기억날 거야.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중에 맞잖아. 얘기한 거야. 블리치는 거기 낄급이 아니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헌터를 넣든지 아니면 헌터가 더 위에 있든지 뭐 그런 걸도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거를 이 스마트폰 기기가 들었나 봐. 우리가 뭐 그런 경험 없어요. 내가 뭐 육성으로 말하고 있으면 페이스북 들어가면 갑자기 그것과 관련된 거 검색어 나오고 그랬는지 설정 끄셔야 돼요. 네, 근데 왓챠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런 류의 작품들을 쫙 깔아주는 거야. 그래서 밥 먹다가 갑자기 우리 때는 타이의 대모험이었는데 이러면서 애니메이션 1편을 딱 눌러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거 아무런 생각 안 하고 풋풋하게 봐도 되는 그 영웅서사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내가 순박해지는 느낌? 순수해지는 느낌? 그런 것도 받고 이래서 전 요즘에 밥 먹으면서 이 다이의 대모험을 계속 틀어놓고 보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어렸을 때는 느낌이 다른?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만화 많이 보시던 분들 이제 만화 클래식 들어주신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은 만화를 보셨겠지만 지금 이 다이의 대모험을 다시 보면은 그저 귀엽고 뭔가 좀 순수한 느낌 이런 걸 좀 깨끗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거짓 없는 느낌. 사기 안 당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작품을 추천합니다. 애니메이션이 전 좋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 더 깔끔하고 귀여우니까. 네. 근데 다들 타이의 대모험 다 보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씩은 타이로 봤죠, 타이. 우리 때는 타이의 대모험. 타이의 대모. 저도 타이의 대모험이었죠. 네, 우리 때는 이거 투니버스에서도 했을걸? 했어요. 네. 그때 봤던 것 같아. 저는 근데 로토의 문장을 더 좋아했어요. 그 이게 둘 다 드래곤 퀘스트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잖아요. 네네. 타이의 대모험이 있고 로토의 문장이 있는데 맞아요. 저는 로토의 문장이 더 나 그걸 안 봤어.
저기 그 당시에 딱 동시에 약간 라이벌 구도가 있었지. 네. 근데 사실 타이의 대범은 로토의 문장에 비빌 게 안 되죠. 맞긴 해요. 진짜로. 아니,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뭐 제가 이번에 한번 보세요. 전 추천할 것도 로토의- 아닌데 타이의 대범 보실 시간 있으시면 근데 아니 당연히 농담이고 아니야 근데- 농담 아닌 것 같아. 진짜 농담이고 그러니까 약간 연령층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타이의 대범 애니메이션 저는 다 봤거든요. 그 올라온 거. 네네. 근데 너무 재밌게 봤어 당연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선명해. 맞아요. 그리고 되게 고전적이지. 맞아. 그러니까 그대 네, FM대로 네. 탁탁 나요. 네, 그래서 그 악당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악당 안에서도 사실은 서열과 정치가 네. 있고 그 와중에 뭐 배신되는 애도 있고 같은 편이 됐다가 주인공 편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 것들이 되게 고전. 그리고 알고 봤더니 뭐 혈통 아버지가. 혈통 문제도 있고 네. 그렇잖아. 그래서 너무 재밌지. 아버지 근데- 뭐 하시노 이거 다 나오고. 네, 너무 재밌는데 네. 그 서브 텍스트가 그래서 사실 거의 없어. 그냥 되게 표면적으로 잘 만든 게임 시나리오를 잘 가져와서 맞아요. 그냥 게임이에요, 게임. 잘 만들었구나. 그리고 사실 어쨌건 그 드래곤볼 그 도리야마 아키라의 손길이 어쨌건 다 있거든. 네. 로토의 문장도 네. 그렇고. 근데 그런 면에서 로토의 문장은 그 작가 자체가 우선 되게 거장이고. 근데 그 타이데온 작가도 물론 되게 유명하신 분이지만 로토의 문장 작가 자체가 완전 아티스트예요. 사실은 그 한국에서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뭐였죠? 원래 그 전에 했던 장편 있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이 완전 아티스트인 게 실험 만화도 엄청 많이 했었어. 네, 그래서 그분 만화는 사실 다 재밌는데 그 중에서 로토의 문장은 사실 약간 아티스트라서 그분이 약간 예술적인 만화하고 그랬어요. 단편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말인지 막 모르겠어. 근데 라이카 말씀. 라이카도 너무 재밌거든. 그 일본 옛날 고전 후지와라 카무이 작가. 네, 맞아요. 근데 그 로토의 문장은 이런 거지. 약간 뭐 이러면 썬댄스 영화제에서 되게 유명했던 예술 감독인데 저기 한번 마블 해볼래?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로토의 문장을 해버린 거야. 드래곤 캐스트를 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아트웍이랑 연출이 말이 안 돼. 너무너무 멋있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 로토의 문장 시나리오 자체가 약간 서브 텍스트가 되게 많아. 네, 신화적인 요소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타이데몬이 좀 재밌었다? 그러면 로토의 문장을 보면 제일 좋은 패턴이고 근데 로토의 문장을 보고 타이데몬을 보면은 약간 실망할 수 있다. 싱거워. 그러니까 타이데몬을 보고 로토의 문장을 보면 되게 괜찮지. 아니야 타이의 대문 재밌어. 재밌다니까요. 재밌다는 게 아니라 순서.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냐면은 그 고전이 그렇잖아요 원래. 고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타이데몬이 고전이라는 건 아닌데 고전 문법이다 보니까 고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영화도 예를 들면 시민 케인이나 이런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만 봐도 그 당시에는 완전 센세이션 했는데 지금 보면은 되게 뻔한 문법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는 공부하라고 해서 보러 가면은 그냥 재미없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면에서 순서로 치면은 타이데몬 보고 로토의 문장은 제일 좋은. 아니 그 그냥 찾아보다가 우리가 흔히 스퀘어 에닉스 하면 강철의 물사가 최대 한국기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로토의 문장이 연재할 때가 최대 한국기였어요. 그래서 안 보셨다면 로토의 문장을 한번 꼭 보시라. 아마 내가 그 시절에 그냥 타이만 보고 넘어갔나 봐. 보통 그렇죠. 네. 안 보신 거 많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공격적이세요? 날카로워. 네, 앞으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윤 작가는 약간 액땜 시키려고.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별 그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너 왜 이렇게 안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성윤 작가는 진짜 많이 보는 분이시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기 끼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나 역시 나는 항상 희망을 얻지. 난 오타쿠가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건 또 아니고. 오타쿠긴 한 거죠. 네, 근데 서로 겉모습을 보고 오타쿠가 아니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서로 파는 분야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보라고 해주시는 것들 그때 삐로 온다 이러면 바로바로 챙겨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임나훈 작가님도 한 작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뭘 들고 왔냐면요. 애니메이션이랑 웹툰 하나였는데 애니메이션은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중에 보잭 홀스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림체도 그렇고 보시면 알겠지만 딱 봐도 진짜 손 안 가게 생긴 애니메이션인데 보잭 홀스맨. 홀스맨. 네.
약한 맛의 사우스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나간 뭔지 아시는구나. 그야말로 홀스맨이 나오죠. 네, 진짜 홀스맨 제가 말인간 나오는 건데 제가 이걸 어떻게 보게 됐냐면 영어 공부하려고 봤던 거예요. 친구한테 영어과외 듣다가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공부했거든요. 근데 영어과외는 하다가 말고 이 애니메이션에 빠져서 쭉 보게 됐던 애니메이션인데 사실 연초에 보기에는 빡세기는 해요. 근데 뭔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마음이 힘들거나 좀 지친 상태거나 우울할 때 보면은 내빼고 보면은 오히려 재밌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딱 포스터만 보는데도 다 정신 나가는. 네. 말이 담배 피고 있고. 네, 이건 사실 이게 성인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19세 미만은 시청을 할 수가 없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약물이나 뭐 성이나 아니면 도박이나 중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 그걸 심각하지만 좀 코미디처럼 블랙 코미디처럼 다루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시즌은 6개로 되어 있고 완결 났고. 오 많이 나왔네. 네, 완결 났고 근데 진짜 수작이에요. 진짜. 한번 보시면은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뭔가 위로도 되고 또 재미도 있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일단 주인공이 제일 극혐이어가지고 그거 욕하는 맛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또 같이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할 거리도 되게 많아서 인생이나 어떤 철학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아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 코미디 같은 거에서도 좀 그런 유머 코드 맞으시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민 평론가님 네. 보셨어요? 저 봤는데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중국이 한창 막 그 국가의 권위주의적인 걸 확대해 나갈 때 가장 먼저 잘라냈던 게 보잭 홀스맨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도대체 어떻길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중국에서 정말 원하지 않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고 이런 블랙 코미디가 도대체 뭐지? 를 느끼고 싶으시면 이거 보시면 돼요.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이게 시즌 1이 되게 보기 힘들 수가 있어요. 엄청 고비예요. 제가 추천했던 애들 다 시즌 1에서 나가 떨어졌는데 그것만 넣으면 갈수록 연출도 진짜 좀 독특하고 이게 인간이랑 수인이 같이 사는 세상인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어쨌든 그런 연출 같은 거에서 또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게 경험 삼아 되게 좋으실 것 같고 다른 거는 이거는 제가 찐으로 최근에 다시 봤던 웹툰인데 이거 진짜 옛날 10년 전 웹툰이거든요. 근데 명절 때 보기에는 되게 짧아가지고 오히려 가볍게 보기에 좋은데 뭐냐면은 박수봉 작가님의 저 그 수업시간 그녀라는 초기작 완전 초기작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들고 왔냐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노련한 것들 완성된 것들만 다가 가끔은 좀 담백하거나 좀 그런 수더분한 거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고 이 만화에서 다루고 있는 그 간결한 연출이라든지 뭔가 짧은 이야기나 감정선을 조금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어떤 건지 궁금하다 싶으면은 이거 한번 추천 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이거 보고 되게 만화 그릴 때 되게 영향을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받았었더라고요. 이 만화 보고.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가지고 되게 추천합니다. 제목은 수업시간 그녀예요. 되게 유명해가지고 보신 분들 아마 많을 수 있고 뭐 10년 전 대학생활 궁금한 젠지 세대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줄거리가 간단하네요. 강의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에게 한눈에 반한 순진한 대학생의 이야기. 라고 되어 있네요. 진짜 순진한 학생의 첫사랑 이야기예요. 이재민 평론가는 이거 보셨어요? 이거는 사실 안 볼 수가 없는 너무 작품. 유명하죠. 당연히 봤고 리뷰도 했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어서 보면 재밌냐면 수업시간 그녀를 본 다음에 찌질의 역사를 같이 보잖아요. 이어서 보면 얘가 어떻게 망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1, 2학년과 3, 4학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보시는 것도 저는 꽤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너무 좋네요. 대학생활 시작하기 전에 약간 미리 약간 예방주사 같은 건가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편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수업 시간의 그녀 그리고 찌질의 역사. 예비 대학생들한테 추천. 3월이 되기 전에. 네, 3월이 되기 전에 명절에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봐도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다 할 거예요. 너무 알죠. 멈출 너무 수 없어요. 알죠.
폭주 기관차가 되기 때문에. 그게 디스토피아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훈 작가님 이번에 어떤 거 추천해 주시려고?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한 10개 정도 하려다가 네. 농담이고 이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3가지인데 우선 좀 간단하게 얘기할 만한 거는 히로카네 켄시 만화를 좀 추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걸로 치면은 시마과장 작가인데 뭐지 이 꼰대 만화를 왜 추천하는 거지 이럴 수 있는데 당연히 시마과장 이런 거는 안 봐도 되고 지금 뭐 시마 회장까지 가지 않았나? 회장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실 이 사람도 되게 나름 일본 만화 역사에 좀 중요한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의 황혼유성군을 이제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여기도 약간 꼬장꼬장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게 제목이 이미 황혼유성군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혼에 접어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단편으로 혹은 한 권 정도의 중편으로 쫙 그냥 연재를 계속하고 있어. 마치 약간 무슨 단편극장 이런 것처럼. 그래서 1권부터 48권인가까지 나왔는데 다 그냥 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한 권 뽑아도 완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권부터 48권까지 쭉 47권. 47권까지 같은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데 각 권마다 주인공들이 다 다르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 어떤 어른들의 수다를 계속 그냥 듣는 느낌?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추천하냐면은 이거는 좀 메인은 아니니까 빨리 하자면은 되게 기름기가 좀 빠져 있어. 원래 그 이사란 히로카시 만화가 되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꼬장하고 뭐 이렇게 여성 편력이나 이런 게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 황혼유성군은 그래도 그나마 왜냐면 자기 시대 자기 어른들의 얘기니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사랑을 하고 이런 감정들을 공유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서 약간 좀 긴 책이니까 만약에 괜찮으시면은 보면 좋고 그래서 꽤 그리고 실험을 많이 해. 예를 들면 뭐 약간 호러라던가 이런 장르적인 실험할 때도 있어서 약간 좀 이분의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좀 추천하는 편이고 이제 메인으로 추천할 거는 2개인데 하나가 블레임이고 니에치토의 블레임 하나는 호리오 세이타의 째깍째깍 저희 망가다에서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약간 적당한 길이에 재밌게 보기 좋은 2개를 골랐는데 우선은 째깍째깍 먼저 얘기하자면은 망가다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우선 망가다에서 그때 들을 때도 느꼈던 거긴 한데 약간 이렇게 내려다보더라고요. 결말부. 이래저래 약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당연히 오케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리오 세이타라는 작가를 엄청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골든골드도 그렇지만 이 째깍째깍 처음 봤을 때도 그랬고 이게 저는 생각보다 되게 주목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골든골드가 약간 좀 그래도 인기 있잖아요. 이래저래. 그래서 좀 약간 주목받는 것 같지만 전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주목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은 그 이시구로 마사카즈인가? 그 청구대명 작가는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많이 알려졌죠. 흐름을 타면서 애니도 인기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화 하게 된 거지. 제 생각엔 좀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호리오 세이타의 이 그 째깍째깍은 전 되게 중요한 만화라고 생각해요. 일본 만화 역사에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기점이 있잖아요. 만화 역사에서. 예를 들면은 그 슬램덩크, 드래곤볼, 뭐 아키라 이렇게 그때 그 쭉 오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김유라 칼라, 스파이 패밀리, 주술회장 저는 요 사이가 약간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연결 지점이 그 사이에 이제 있는 만화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점이 있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째깍째깍이 약간 중간 지점 어딘가에 있는 만화라고 생각해요. 그 중간 사이에.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주목 못 받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째깍째깍을 보고 있으면은 그 엔딩 하셨었잖아요. 약간 아쉽다고. 저도 좀 동의는 하거든요 거기에.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게 되게 많은 작품이에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줄거리는 어차피 거기서 소개를 했으니까 이게 지게라고 하는 어떤 시간이 멈춰진 세계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얘기인데 그 혈통과 좀 연관이 있고 그 가족들의 얘기고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이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지게를 넘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혈통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있었다. 근데 그리고 그것은 약간 여러 가지 특수한 능력들과 연결돼서 이제 만화가 전개되는 작품인데
그런 면에서 그 시간이 멈춰서 거기를 들락날락한다. 그리고 그 약간 해체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인간 군상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지게라는 특성을 가지고 뭔가 어떤 욕망을 채우려는 하는 사람들, 그 종교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되게 파편화된 개인과 권력을 향해 가는 어떤 집단의 이제 충돌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기류나 흐름을 되게 읽어내기 좋은 만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사회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일본 특유의 어떤 개인사나 국민성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담겨 있는 만화예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이 지게에서 이제 들어가서 납치를 당한 여자 주인공과 할아버지가 그리고 친아버지 셋이서 그 돌을 통해서 세계를 멈춘 다음에 납치당한 남자 오빠와 동생을 구하러 가. 근데 가서 이제 멈춰 있으니까 걔네를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서는 막 그렇게 해.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종교 집단이랑 연결된 거고 그들도 어떤 서브 돌 같은 게 있었던 거지, 장치가. 근데 여기서 이 만화에서 핵심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쭉 가다가 그 뭐라 하죠? 교주라고 해야 되나? 네네. 거기서 이제 가장 능력 있는 친구가 나중에 약간 변형 같은 걸 해요. 어떤 그 경계에 머물 수 있는 어떤 신체 변형과 정신 변형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이제 에너지 소모가 엄청 강해져가지고 막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저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고 지나온 다음에 너무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자신들을 제외하고 다 멈춰 있는 세상이잖아. 근데 그 밥을 어디서 먹냐면은 그냥 일개 가정의 저녁 그 식탁에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한 4명인가 있었지. 근데 거기에 껴서 그걸 먹고 있어요. 그 가족은 멈춰 있고. 그렇지. 그 가족들은 먹는 걸 멈춰 있고 그 사람은 그걸 먹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제 또 다른 종교의 어떤 부하 같은 애가 있는데 걔네들이 얘기하면서 먹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제가 왜 언급하냐면은 이 작가가 이제 이래저래 고생을 좀 했잖아요, 이거 하면서. 근데 정말 잘한다는 게 골든골드에서 그걸 느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 어쨌건. 그 엔딩은 좀 아쉽긴 해도 그래도 저는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야기에 대한 책임. 근데 잘하는 작가들은 원래 그래. 이노에 타케이코가 그래서 잘하는 거잖아. 그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뭐 학원 폭력물을 좀 넣어달라고 했더니 그걸 승화시켰잖아. 자기 작품으로. 그런 것처럼 이 호리오 세이타도 그거를 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읽을 수 있는 키워드가 많은 거지. 근데 그중에 핵심적인 장면이 아까 멈춰있는 일개 가족 그 어떤 저녁 식탁 자리에 그냥 가서 먹는데 그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작가라는 거는 그 세계와 기호를 자기가 의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얘를 뭐 슈퍼마켓에 보내도 되고 아니면 뭐 정육점에 보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카페에 가도 되고 얘를 어디다 앉혀서 먹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굳이 어떤 가정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탁이 차려진 왜냐면은 효율적이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가정집을 이제 멈춰있는 세계니까 가정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패스트푸드나 그런 데 가면 먹을 게 당연히 있으니까 그냥 가서 먹으면 된다고. 네. 근데 이 장면은 뭐냐면은 이 인물이 가정에 들어가서 그걸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장면 자체가 어떠냐면은 일본의 현대사나 감정이랑 되게 연결되게 있고 이 작가가 그런 걸 담고 있기도 하고 그런 주제성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면에서 되게 읽어내기 좋은 작품이라서 저는 여러모로 그 작품 자체도 훌륭하고 그리고 그 세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 그래서 짧기도 하고 보기 좋고 이북도 있고. 근데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에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안 보길 추천합니다. 아무런 존중이 없어 이 원작에 대한. 이 방금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일본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작품이 연재된 기간이 2008년부터 14년까지인데 이 한가운데 가장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앞과 그 뒤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엔딩이 좀 별로였던 이유가 너무 큰 변화를 맞이해버린 거야.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우리 세계를 멈춰놓고 우리를 말하자면 방금 말씀해주신 저녁 먹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의 평범한 식탁을 약탈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식탁을 약탈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있지. 알 수가 없지. 이 상태인데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난 거야. 우리 세계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멈춰 있고 우리도 그걸 못 느끼고 있는 사이에 그냥 우리는 계속 멈춘 채로 살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큰 대격변이 일어나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걸 마무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키워드를 읽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런 것도 있고 골든골드 보면 이 작가가 뒤로 갈수록 판을 더 벌리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작가가 더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작가고 그리고 골든골드에서나 째깍째깍에서나 되게 충격적인 장면들을 계속 꺼내놓는데 그런 게 반복이 되어도 계속 충격적이에요. 이미지를 너무 잘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가 제가 알기로 연재 안 하고 있거든요. 골든골드. 아 진짜? 제가 작년에 휴재를 해서 왜 대체 이 사람들은 연재를 안 하는 거지 하고 가장 저를 스트레스 받게 했던 작가 1번이 시미즈 레이코고 1년 쉬셨어요. 시미즈 레이코 선생님이. 그리고 쉴 수도 있지. 완결 거의 다 돼가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시미즈 레이코 선생님은 이 세이타 후리오 이 사람은 왜 쉬는 걸까? 왜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골든골드 최신권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게. 나 골든골드 재밌는데. 네, 그래서 제가 빨리 연재를 재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이게 아까 이재민 평론가님 말이랑 아까 그 지금 다빈님 얘기만 하자면은 우선은 제 생각에는 그냥 추측이지만은 이게 잘하는 작가는 핸들링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해. 기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와키 토시 혼자 하니까 뭐 미우라 켄타로 말할 것도 없고 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혼자 약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호리오 세이타의 만화를 보고 있으면은 제가 계속 하는 게 되게 섬세하게 이게 되게 세팅돼 있거든요. 칸 네. 연출이나 이런 게.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놀라운 장면이 계속 놀랍다고. 그리고 그 망가다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계속 이게 그 어떤 설명되지 않은 세계를 계속 재밌게 이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체험.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오시미슈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그거는 사이코패스 엄마에 대한 체험을 하잖아. 그리고 뭐 저기 그 아들이 그 엄마가 감옥 가고 나서 아들에 대한 가스라이팅에 네. 대한 체험을 시켜주잖아. 심지어 그 독자조차 이게 긴가민가 해버리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호리오 세이타가 그걸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작가고 그리고 이재민 평론가님 말씀도 너무 잘하셨어요. 저도 뭐 당연히 생각 못했던 부분이고 저는 보면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 생각해서 보면서 아니까 너무 맞는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 그거는 별개로 이 만화의 주제는 어쩌면 결국 관계예요. 인간이랑. 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돌아가서는 그 아까 교주가 이건 스포일러니까 변형되잖아요. 나중에 이상하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꽤나 되게 읽기 쉬운 서브 텍스트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작가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어쩌면은 그 여자 주인공의 어떤 선택이랑 별개로 그쯤에서 끝났으면 아마 되게 좋았을 거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이런저런 아까 이재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이 아마 좀 더 다정하거나 따뜻한 마음으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되게 추천하는 만화고. 우리가 이거 언제 했더라, 다빈님? 저희 167편 망가다 167편 세이타 호리오의 째깍째깍 편.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데 잠깐만. 뭐라고? 에? 그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 있잖아. 물론 당연히 막 깐 건 아니니까. 네. 재밌었어요. 근데 결말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뽐뿌를 막 올려놨는데 결말이 후 이렇게 되는 느낌. 사실 이거 그 다빈님이 보자고 하셨던 건데 네.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히려 째깍째깍이 더 골든골드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뒤로 갈수록 골든골드는 좀 지지부진해진 느낌이고 스토리에 이 작가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여기서도 안 맞네요. 저는 골든골드가 훨씬 재밌는데. 연출은 다 좋지만 저님 쪽이긴 한데 골든골드는 제 생각이지만은 이게 작가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이게 어쨌건 출세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필요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서 저는 그 천국대마경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말이 돌아간다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기냐 뭐냐 다 떠나서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데 이식으로 마사카즈가 처음부터 그걸 한다고 했으면은 아마 인기도 없을 수도 있고
기다렸지. 그치, 사람들이. 편집자들 왜냐면 호흡이 너무 길잖아. 네. 편집자들 입장에서도 작가님 근데 이제 시작하셨는데 좀 재밌게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골든은 좀 되게 훨씬 좀 키워드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후반도 그렇고 이게 좀 자극적인 것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변호를 해보자면 저도 째깍째깍 쪽이긴 한데 너무 깔끔하잖아. 기억이 근데 이제 가물가물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되죠. 저희가 사뒀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블레임. 두 번째는 니엘 추토무의 블레임인데 이게 뒤에 느낌표가 같이 제목에 있어요. 그렇죠. 블레임 약간 이런 느낌이죠. 블레임 약간 이런 느낌을 읽어줘. 네, 그래서 시도니아 기사랑 이제 인형의 나라로 좀 유명하신데 최근에는 타워 던전 타워인가? 이제 신작이 작년 10월에 연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1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블레임을 왜 추천하냐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액션 만화 아까 그 제가 메달리스트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동세나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액션은 만화를 잘하려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액션을 안 보여줘야 돼. 근데 그걸 제일 잘 볼 수 있는 만화가 뭐냐면 해피거든요. 오라나키 해피. 해피는 테이스트 만화잖아요. 그 테이스트 만화를 보고 있어 뭐가 있냐면은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컷과 컷 사이에 치고 바로 쳐.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쳤으면은 다음 장면에서 공이 날아가야 되는. 공이 날아가거나 그걸 보고 있거나 혹은 동작을 보여주거나 하면서 쳐야 되잖아.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 만화에서. 근데 해피가 그 당시에 좀 약간 센세이션했던 게 뭐냐면은 그 홈통을 너무 잘 살린 거야. 그래서 다들 사실 말이 많았었어. 평론가들이. 너무 그런 면에서 너무 훌륭하다. 왜냐면은 그 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예를 들면 슬램덩크만 해도 되게 좀 호흡이 쪼개지거든요. 근데 해피는 어떠냐면은 A가 만약 치잖아. 다음 컷에 B가 치고 있어 그걸. 그러니까는 너무 리듬감이 좋은 거야. 그래서 보고 있으면 진짜 정신없이 보는 거냐. 어쨌건 근데 그런 면에서 돌아와서 저는 그 이런 아포칼립스 SF 액션 만화 중에 진짜 좋은 액션 만화가 액션을 잘하는 작가 니에 추토무라 생각하는데 그 시작이 이제 블레임이거든. 사람들은 시도니아 기사랑 인형의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블레임이 너무너무 재밌고 또 블레임이 좋은 건 뭐냐면은 덕질을 하기가 좋아요. 생각보다. 그래요? 왜냐면은 서브로 나와 있는 게 많아. 생각보다. 단편집이나 단편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반지의 장이나 스타워처럼 제발 날 죽여줘 이런 영원히 끝나지 않는 덕질이 아니라 딱 한 뭐 일주일이면은 다 싹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되게 그래서 되게 즐거운 덕질하기 좋은 만화인데 소개를 좀 하자면은 엄청 먼 미래에 지구가 좀 이상해진 거야. 근데 그게 왜 이상해졌냐면은 한마디로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스피어라는 이상한 그 지구를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 근데 그 체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비번을 잃어버린 거야. 예를 들면 인류의 어떤 이런 운영진이 이 전체 지구를 관리하는 네스피어라는 그 관리 체계의 비번을 잃어버려가지고 한없이 증식하는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 지구가 엄청난 거대 구조체에 감싸져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실체가 없는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럼 어떻게 했냐? 인간이 어쨌건 살고는 있는 거야.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뭐가 있냐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아모키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유전자 무슨 그런 그 단어가 있긴 한데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넷단말 유전자인데 그게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대 구조체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관리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이프가드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세이프가드는 뭐냐면은 바이러스 같은 애들을 제거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이물질이 있거나 뭐 못된 애들이 있거나 이러면은 근데 걔네들이 공격하지 않는 애들은 뭐냐면은 넷 단말 유전자 한마디로 아모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아.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자기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넷 단말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뭐냐면은 인간들이 만든 초거대 구조체지만 거기에 있는 보안 프로그램은 다 인간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 거대 구조체에 살고 있는 인간이지만은 살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규소생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소생물은 뭐냐면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예 종이 달라. 인간이 아니에요.
규소라는 게 정말 규소로 된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형태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이 규소 생물들은 뭐냐면은 이 초구조체가 관리가 되기 시작해서 다시 지구로 되거나 어떤 원상복귀가 되면은 안 되는 입장인 거야. 왜냐면은 지금 계속 증식하는 이 세계에 최적화된 진화된 이상한 생명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인간은 아까 얘기했던 세이프가드와 교수생물 모두에게 공격당하는 존재인 거지. 근데 주인공은 누구냐? 이 네스피어에서 되게 오래 전에 그래도 이거를 복구를 해야 되니까 가장 강력한 일종의 백신을 만든 거지. 근데 그게 뭐냐면 사이보그 주인공이 키리인 거야. 그러니까 그 키리가 한마디로 뭘 하고 다니냐? 엄청 강력한 그러니까 인조 인간인데 걔가 넷 단말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혹시나라도 있을까봐 이상한 지구로 돌아다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어떤 약해져 있는 인간을 만나면은 너 넷 단말 유전자 가졌어? 맞아. 너 넷 단말 유전자 가졌냐?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이야기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은 그 째깍째깍처럼 설명을 잘 안 해줘. 그냥 이 키리가 되게 이상한 세계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넷 달만 유전자 가진 애들 찾아다녀. 근데 이 세계도 엄청 매력적이고 액션이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훌륭해. 그 규소생물과 세이프가드랑 찾아다니는 그 과정에서 격투 같은 걸 벌어지는데 그 액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마 취향이 갈릴 수는 있는데 저는 완전 좋아합니다. 네. 블레임. 그럼 저도 좋아요. 전우님도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보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림만 봐도 이제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 있잖아요. 취향이 막 척추 뽑고 목 뽑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 시도니아의 기사와 인형의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안 좋아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는 좀 많이 정돈돼 있는데 그림이 맞아요. 블레임은 정돈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알 수가 있어서 이 작가의 어떤 시작을 알 수 있는 면에서 너무 매력적인 작품이고 딱 그냥 연휴 동안 보기 딱 좋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좀 만화책을 좀 봤더니 표지나 이런 뭐 그림체를 봤더니 너무 못 보겠어. 내 취향이 아니야. 좀 이상하거든. 그러면은 넷플릭스에 요 어떤 챕터 중에 하나를 극장판으로 만든 게 있어요. 약간 1시간 한 반짜리? 네네네. 그 내용 좀 다르긴 하죠. 네, 살짝 다르지만 약간 한 편짜리로 딱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게 3D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아, 그래픽은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용도 되게 흥미롭거든. 그래서 만약에 좀 만화책이 흥미가 안 간다? 그럼 우선 그걸 한번 보고 흥미가 가면 얘네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를 만화책에 다 나와 있거든. 그러면은 되게 흥미가 재밌고. 리디에서 블레임 요번에 완전판 6권으로도 판매됩니다. 그래서 그거 맞아 6권짜리 그걸로 보면 되고. 그리고 약간 더 흥미가 간다? 그러면은 노이즈라고 해서 노이즈랑 블레임 학원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거는 뭐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는 몰랐어요. 블레임은 봤는데. 그 노이즈는 뭐냐면은 되게 태고적에 지구가 정상일 때 왜 이 지경이 됐나에 처음을 다뤄. 프리퀄이구나. 프리퀄이에요. 그래서 약간 되게 사람들이 그냥 정상이야. 그냥 다 걸어 다니고 막. 근데 거기에 이제 시작이 있어. 예를 들면 통치국이 나오는데 통치국이라는 게 뭐냐? 아까 네스피어를 관리하는 운영 그건데 거기서 정말 태초에 그 블레임이의 세계관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떠냐면은 그냥 사람들 정치 집단인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규소생물이나 이런 것과 또 연관돼서 뭐가 어떻게 시작되면 또 종교 집단이 나와요. 이런 그런 면에서도 좀 찾아보기 괜찮은. 그래서 약간 간단하게 덕질하기 좋은. 그래서 이게 재밌으면은 인형의 기사랑 시도니아께서 보고. 알겠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작품인데 다음에 한번 이북으로 안 사놔서 이북으로 사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민 평론가님도 근데 이거를 지금 너무 많이 추천해서 사람들이 골라보기 재밌겠다. 뭐든 자기 취향에 맞춰서 보면 되니까. 네. 저도 드라마랑 웹툰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웹툰 먼저 말씀드리면 설이잖아요. 네. 설에 보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돌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안 그랬어요. 저희 집은 아들이 되게 흔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전을 굽고 힘든 일을 하는 거는 다 남자들이에요. 저는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이거는 왜 이렇게 돌아가지 세상이?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을 하나 추천하려고 합니다. 주부 육성중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원래 주인공이 소방관이에요.
덩치도 되게 크고 원래 소방관은 일을 하면서 되게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던 사람이야.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내가 산후조리원도 제대로 못 가고 바로 출근해서 막 힘들게 하다가 아이도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이 남은 아내한테 퇴근했을 때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주부로서 살아봐야지를 결심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주부의 이 집안일을 계속 해보신 분들이라면 완전 공감하는 게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빨래를 어느 정도 넣어야 빨래가 잘 되고 어떻게 해야 냄새가 안 나고 햇빛이 안 들 때 내가 어떻게 말려야 되고 이런 것들 빨래만 해도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설거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먼지는 머리카락은 왜 생성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거를 얘는 다 하나씩 겪어가면서 깨닫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어디서 도움을 얻느냐 빌라에 사는데 그 빌라에 사는 주부들이 있잖아요. 그 주부들이 도움을 줘요. 그러면서 주부가 된다는 거는 어떤 일인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게 저는 이 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하다못해 아침에 걸려있는 수건에서 냄새가 안 나는 것도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거야. 회사에 출근했더니 화장실이 깨끗한 것도 다 누군가가 해놓는 거지. 어제 쌓아놓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거 누군가 손길이 닿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넘기게 된단 말이죠. 그죠. 이 주부육성정이라는 작품은 그걸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절에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명절에만 할 얘기가 아니라 당신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건 보통 책임감이 가장 강한 사람이 하게 된다. 떠맡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이. 그래서 설에 읽기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마침 딱 완결이 났어요. 네. 그리고 지금 79화 정도로 설 연휴도 아니지 좀 멀리 가시는 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에서 다 딱 보기 좋은 그 정도 사이즈고 주변에서 다 추천하더라고요. 진짜 재밌습니다. 좋은 작품이에요. 네. 책도 나와 있고 지금 4권까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책으로 보시고 웹툰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웹툰으로 보셔도 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할 작품은 더 보이즈라는 작품인데 여러 번 미는데? 네. 이 작품은 지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보실 수 있어요. 아마존 프라임이 지금 한국에서 구독할 수 있는 OTT 중에 제일 쌀 거예요. 아마 5,500원이고요. 한 달에 일주일 공짜인데 설 연휴 기간 동안 공짜로 한번 즐겨보시고 이 작품이 괜찮았다. 시즌 3까지 지금 나와 있고 시즌 4가 올해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시즌 아마 5가 마지막일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기 딱 좋고 시즌 3까지 다 보신 다음에 더 볼 거 없나 싶으시면 젠 V라는 이것의 스피노프가 또 한 시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만화가 원작인데 슈퍼 히어로들이 나쁜 새끼들이었다면? 이라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홈랜더라는 진짜 누가 봐도 슈퍼맨인 애가 있어요. 얘가 그 홍보되기로는 홍보에서 쓰이는 건 미국의 수호자.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이 이름부터 홈랜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 마더랜드를 수호하는 미국의 수호자의 느낌으로 계속 홍보되고 이 홈랜드를 중심으로 이 더 세븐이라는 7명의 어떤 최상위 히어로들이 있고 이들이 어떤 미국의 이 히어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 최상위층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쓰레기들이었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블의 완전 반대편에 있는 완전 이 정의롭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이 모두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어벤져스라면 그들을 어떻게 뽑아먹지를 고민하는 게 더 세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히어로 새끼들을 죽여버려야겠어 라고 생각한 이 집단이 더 보이즈예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무능력자란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 어떻게 죽지? 별의별 상상을 다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트랜스루센트라는 그 완전 투명 인간이 되는 애를 죽이는데 그 죽이는 장면부터 되게 충격입니다. 일단 1화 시작한 지 5분부터 되게 충격이에요.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폭력적인데 그런데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되게 언피시하게 피시한 얘기를 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저도 다 진짜 봤는데 네. 이거 완전 추천이고 설 연휴에 볼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블레임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하죠. 근데 어쨌건 엄청 재밌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하드코어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작으로 사실 원론으로 가면은 그 왓치맨에서 시작된 그렇죠. 권력자들은 그러니까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할 것인가 이제 거기까지 와가지고 결국 더 나아가 그들이 심지어 못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되게 완전히 지금 현대 컨템포러리한 만화를 네. 약간 좀 드라마로 만든 맞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 1화에서도 충격적인 게 그 되게 찌질한 남자 평범한 히어로가 아닌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렇죠. 걔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랑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무슨 일을 당해요. 근데 그게 이제 히어로의 어떤 실수 같은 걸로 이루어지는데 그 장면도 엄청 충격적이에요. 진짜 충격적이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이게 권력과 계급과 이런 사회 현상과 정치에 관해서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정면 비판하는데 그걸 비판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나도 슈퍼히어로급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 얘네들 상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뭐가 되지? 이게 이제 시즌 3의 내용이거든요. 나는 얘네들이 싫어서 얘네들을 죽이고 싶었는데 얘네들을 죽이려면 나도 그 힘이 있어야겠어. 이게 엄청 복잡한 질문이잖아요. 되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거 한 2년 전부터 더보이즈 시즌 1 때부터 자꾸 보시면서 추천을 자주 하셨거든요. 물론 전 아직 안 봤지만. 근데 이게 시즌 4? 시즌 4라고요 이번에? 시즌 3까지 나왔고 4가 이제 곧 공개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재밌나 봐요. 네. 질문이. 1도 재밌는데 2가 더 재밌고 2보다 3가 더 재밌었어요. 이게 내용이 너무 직관적이라서 그러니까 시즌 1, 2 정도 하면 끝날 거라고 저는 예상은 했었는데 시즌 5 물론 만화책 더보이즈는 봤습니다. 시즌 5까지랑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재밌나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장장 1시간 동안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추천드렸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다빈님이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다. 애니메이션 불고 있다. 불고 있다. 불고 있다라고 써있네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내가 방금 뭐랬지 근데? 불어오고 있다. 불고 있다가 맞습니다. 애니메이션 추천해 뭔가 주시고. 만화 장르가 갑자기 무슨 애언서 같이 바람이 강하게. 그리고 종말적인 약간 애니메이션 다이의 대모험 얘기를 했고 전우님께서 히나마츠리 만화 그리고 연기 수업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그리고 임나온 작가님께서 보잭 홀스맨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그 넷플릭스에 있는 거 영어 공부하기 딱 네. 좋습니다. 그리고 웹툰 만화로는 같은데. 수업 시간 그녀랑 그리고 요거 재밌으셨던 분들은 찌질의 역사까지 대학교 입학하시기 전에 한번 보고 가면은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최재훈 작가님이 황혼 유성군이랑 그리고 블레임 그리고 째깍째깍 이렇게 세 작품 만화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이재민 평론가님께서 주부 육성준과 그리고 드라마 더 보이즈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뭐 보실 거예요? 다 너무 주옥 같은데. 근데 이게 설날 어쨌든 설날의 키워드니까 만약에 이번에 설날 때 근데 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다 바쁠 거예요. 설날이 되면은. 근데 안 그런 경우에는 뭐 저도 집에 앉아서 저는 로또의 문장인가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싶고. 로또의 문장은 최고죠. 그것도 한번 볼 생각이고 블레임도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다. 더 보이즈 봐주시면 안 돼요? 이제는 볼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더 보이즈가 되게 땡기긴 했어요. 보이즈 설명 들으면서. 그 주부 육성 중 그거랑 아까 앞쪽에 달리는 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자꾸 불어온대. 불어오는 건 되게 무섭다고. 뭔가. 네, 바람이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되게 흥미가 가네요. 저는 궁금해. 임나온 작가님. 저도 더 보이즈. 저 완전 마블 빤데 그래서 그런지 좀 땡겨요. 뭔가 그런 히어로물 이지만 안티 히어로. 마블이 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아니 보잭 홀스맨 좋아하니까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완전 블랙 코미디, 완전 블랙 코미디거든. 더 보이즈도. 진짜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 중간에 나치의 그걸 진짜 나치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걔를 잡는 장면을 보시면 이거 진짜 걔 블랙 코미디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진짜? 근데 낙지 제가 나의 문어 선생님을 보고 난 후에 살짝 나치요 나치. 나치요? 나치죠? 나치. 저도 낙지로 들었어요. 그래서 왜 낙지를 찝을라 그랬는데. 근데 낙지도 나와요. 그래요? 나와. 너무 힘을 주셨던 나치. 낙지, 오케이. 낙지. 네. 오케이. 근데 낙지도 되게 중요한 메타포로 나와요. 진짜요? 그래? 심지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진짜 땡깁니다. 이재민 평론가님은 뭐 땡기시는 거 있어요? 저는 아까 얘기 들으면서 블레임을 한번 다시 봐야겠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 기소생물치가 나오잖아요.
그 연재될 때쯤이 탄소 기반의 생물체와 규소 기반의 생물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의 흔적만이 아니라 규소 흔적도 찾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현실의 과학에서 되게 많이 논의되고 있던 거야. 그리고 그걸 되게 많이 촬영했거든요. 그 둘러싼 지구도 다이슨 스피어에서 가져온 거고 막 이런 거여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보잭 홀스맨 이거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만화들, 만화 클래식 패널들과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 네. 다들 각자 되게 하하호호하면서 즐겁게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은 또 여러 번 한번 명절 같은 때 이럴 때 한 번씩 쫙 모여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그동안 어땠는지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들? 좋아요. 아니, 더 자주 봐야죠.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무슨 뭐 명절 때만 봐. 명절 전에 이렇게 모여서.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할로윈 특집. 아니면 뭐 여름 호러. 여름방학 특집. 뭐 이런 거 사실 많잖아요. 1년에 한 4번. 요게 되게 진짜 재밌는 거거든.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망가다도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뵀는데 이제 그치. 두 분은 분기당 한 번씩 1년에 한 녹음을 번, 하시고 두 하니까 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대표님. 올해는 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는 걸로. 미치겠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그러면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을 불러내는 걸로 해서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다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